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투표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막판 총력 유세전에 나섭니다. 민주당 공천 후유증이 큰 가운데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얼마나 약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 막바지 날선 공방전을 펼치면서 법적 대응 예고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체 순위 4위에 안착했습니다. 건축물 철거 현장에 상주 감리 배치를 의무화한 학동 참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은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약진 여부입니다. 접전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40%를 넘는 데다 후유증으로 민주당의 조직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6일 지방선거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31.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과 곡성, 장성, 강진 등 9개 구는 40%를 훌쩍 넘겼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서 양측의 조직이 총동원돼서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의 무능과 오만 등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집중 공략하면서 선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사에 또 한 번의 멋진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곡성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텃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무소속 돌풍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천 후유증으로 당 조직력이 예전 지방선거만 못하고 586 영태론을 둘러싼 지도부의 갈등, 그리고 수세에 몰린 수도권 지원에 관심이 분산되면서 뚜렷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발전과 당의 변화를 위해선 한 번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변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곡성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5곳, 8년 전에는 8명이 당선됐을 정도로 무소속 돌풍이 거셌던 전남. 공천 후유증이 유독 심했던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무소속 돌풍이 재현될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내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 유세전을 펼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광주 시내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도 출근 인사를 가진 뒤 오후에 전남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정의당은 중앙선대위가 광주에서 투표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도 광주 전역에서 유세를 한 뒤 늦은 밤 송정역 귀향객 인사를 끝으로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흐린 날씨 속 기온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 기온이 훌쩍 오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이렇게나 들쑥날쑥한 만큼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맑은 하늘 드러난 만큼 자외선은 더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광주시 교육감 후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후보들은 상대 측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일각에선 사퇴를 촉구한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으름장이 오가면서 선거 과열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사전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도 광주시 교육감 선거 열기는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자칭 광주교육미래연대는 박혜자 후보에 대해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가 서울과 광주 등의 부동산을 7채나 보유하고 있는 데다 과거 작성했던 논문의 표절률이 높다는 겁니다. 박혜자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자극적인 음모론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5채는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주택과 창고 등으로 배우자 가족들이 20년 전 공동 상속받은 것이고 해당 단체가 문제 삼은 논문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사퇴 요구를 받고 있고 또 법적 책임까지 촉구받고 있는 후보는 여전히 거짓말과 해명을 일삼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선 후보도 막판까지 연구년 논란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적법하게 연구년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년제 악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후보들 사이의 견제와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작 유권자 중 부동층이 30에서 40%에 이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하게 된 데 이어서 네거티브전으로도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철거 현장에서 상주 감리 배치를 의무화한 학동참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감리자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 당시 감리자가 해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16 재단의 국가 지원 기간이 오는 2028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7월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던 4.16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승남 의원은 4.16 재단의 지원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부분도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5년 연장으로 마무리돼 아쉽다며 추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룸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외국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산구 월곡동의 한 원룸에서 합성 마약 야바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8살 남성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향년 79세로 별세한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빈소에 5.18 유공자와 정치인 등 각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련이 굴하지 않고 계속 민주화운동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군무독재가 종식되고 모든 민중들이 정말로 주인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쭉 열어오셨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것.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한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정 이사장은 1980년 이후에는 5.18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해왔습니다. 5.18 민주국민장으로 치러지는 정 이사장의 장례는 오늘 발인과 연결식,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남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성면을 제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오는 2026년, 앞으로 4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수업받는 교실 천장에 있는 건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쓰였지만 인체에 해로워 사용이 금지되면서 친환경 물질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 2월 겨울방학 때 3분의 2 정도를 시행을 하고 이번에 여름방학 때 7, 8월에 해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학교에 있는 성면은 모두 207만 2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290개 수준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성면 제거 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 지금까지 62%가 제거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26년까지 전남 지역 모든 학교를 무성면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학 동안에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철거가 우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부족과 방학 중에만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 모든 성면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무성면 학교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추경 예산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던 농어업 예산 2,400억 원이 증액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올 추경에서 무기질 비료의 국고 보조율 상향 등 2,4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 예산을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제출한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2조 6천억 원 반영에 그쳐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5월 들어 전남 지역 고위험 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수의 4% 수준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감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빠르게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월 한 달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4위에 안착했습니다. 공격의 팀이 거듭나고 있는 기아에게 가장 큰 고민은 외국인 투수들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삼성 SSG를 상대로 서력전에 나섰던 기아. SSG에는 2게임을 내주며 밀렸지만 삼성에는 3게임을 모두 이기는 완벽한 복수전을 펼쳐 보이며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 시즌을 3분의 1 남짓 소화한 기아는 진 경기보다 이긴 경기가 5게임이 많습니다. 2위 키움과의 승차는 2게임 반.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 등 공격 전 부분에서 팀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불안했던 수비도 한결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면모를 보였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이루수 마지막 바운드 튀었는데 앞선 주자 처리.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기아로선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가장 아쉽습니다. 션 놀리는 부상으로 아예 팀 전력에서 빠져 있고 로니 윌리엄스는 부상 회복 후 등판한 2게임 모두 기대에 못 미쳐 국내 투수들의 체력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끈한 공격 야구를 앞세워 선두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두산과 KT를 상대로 원정 6연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임기 중간에 중간평가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주 후보는 책임 정치와 협치, 부패 없는 광주를 위해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2년이 됐을 때 중간평가를 받겠다며 다른 후보들도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임 2년 내에 첨단과학 선도도시와 예산 10조 원 시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면서 과감한 시정개혁을 위해 중간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와 달리 본선거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31.04%의 투표율을 기록해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6회 지방선거 65.6%, 7회 지방선거 69.2%였던 전남에서 최종 투표율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통해 234건을 적발했습니다.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 불법 증개축 25건, 과적 과승 19건, 음주운항 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 조타실 뒤쪽을 증축하거나 만재울 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송한 선박 등이 적발됐습니다. 오늘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흐린 날씨 속 기온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 기온이 높게 오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지만요. 한낮 기온은 무려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만큼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난 만큼 자외선은 더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담양과 화순의 한낮 기온 무려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은 29도 보이겠습니다. 순천에서는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부터는 광주에서도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더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